네. 안녕하세요. 이거 무슨 AI 같아.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저를 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냥 제가 중국어 공부하면서 주절주절 하는 거나 그냥 작년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저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중얼중얼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물론 사람들과 대하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직업적으로 말을 좀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그래도 어쨌든 그냥 제 성장, 그러니까 중국어 막 공부하는 것들 성장하는 거나 아니면 장능력 덕질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냥 기록을 차곡차곡 쌓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계정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는 되게 소중한 분들이에요. 저는 제 일이 사람은 되게 많이 만나지만 저는 저를 약간 언제도 한번 표현한 적이 있겠는데, 장기수처럼 이렇게 제가 소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작은 방에 사람들이 오면 하는데, 정말 유일한 낙이 그냥 꽃집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뭐 이제 이런 거에는 아직 관심이 없어서, 주변에 만약에 중국어에 대한 관심이 있고 장능력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몇몇 있었다면 아마 유튜브 계정을 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약간 혼자서 그냥 한풀이 한다, 내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열었던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 우주에 있는 이 점 같은 겨자씨 같은 누군가에게 늘 감사하면서, 네. 요즘에는 제가 좀 바빴어요. 왜 바빴냐면, 밤 10시만 되면 친구들과 줌을 켜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럼 그 전에 뭔가가 돼야 되고, 사실은 제가 써야 될 서류가 있고, 또 이제는 상부기관에서 이제 감사도 없고, 9월 초에 감사가 오고 9월 둘째 주에는 시험이 하나 있는데, 원래 그 시험을 안 보려고 했는데 제 전공과 관련된 시험인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약간 달콤하게 꼬신 거죠. 야, 이렇게 하는데 너 어차피 12월 시험 볼 거니까 엉덩이 힘 기르는 셈 치고 같이 공부하지 않으련? 그래갖고 저는 꼬임에 홀랑 넘어가서, 근데 꼬임에 넘어갔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치사한 일인 거예요. 친구는 어떤 제안을 했고, 저도 일정 부분 어느 부분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뭐 엉덩이 힘을 기른다거나 아니면은 기출문제 위주로다가 문제를 풀면 이제 어차피 이게 정해진 시험들이 대부분 국가에서 이렇게 국가에서 이제 제공하는 아니고 국가에서 내는, 국가에 등록된 시험들이 기출문제 문제은행식으로 다 많이 시험을 내니까, 이제 뭐 짧게는 5년치, 길게는 10년치의 기출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그리고 그걸 토대로다가 이론서를 사지 않아도 이제 그걸 토대로다가 거기서 계속 이론서를 찾아보면서 아니면 이제 그 내용을 찾아보면서 거기에 주석을 달고 해석을 달고 이제 틀린 거 오답 정보를 정리하다 보면은 사실은 풀 수 있는 시험들이 있고, 60점 커트라인에 꽈락 40점만 아니면 이제, 제가 전에 이제 이 시험 2급이 있는데 2급을 제가 10몇 년 전에 봤어요. 근데 봤을 때 점수가 60점 58인가? 그리고 또 하나 시험은 산업인력공단에서 하는 건데, 정말 너무 잘 봤다고 막 깡총깡총 토끼띠을 뛰면서 나왔어요. 남편한테 와서, 자기야 나 이번에 채점 매기다가 전국 1등 할 수도 있어. 그랬는데 단 60점 맞았어요. 그래서 100점을 60점으로 표현해 주는 건가? 막 이렇게 표시하는 건가? 막 이랬지만 사실 저 60점이었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그 다음 이제 몇 년 뒤에 그 시험을 봤는데 친구들은 80점을 맞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운전면허랑 똑같은 거라서 60점 맞으나 80점 맞으나 일단 붙어서 자격증을 갖는 게 중요하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요행을 좀 바라고, 저의 그 얄팍한 요행을 바라는 마음에 오케이 하고 책을 사고 강의를 이제 듣기로 하고, 이제 10시에 매일 이제 줌을 열어서 줌을 연 상태로 이제 라이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네. 아무튼 사람 마음에 어쩔 수 없었다, 뭐 꼬임에 빠졌다, 뭐 이런 말들이 사실은 굉장히 핑계라는 거를 요즘에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네. 그래서 네, 말도 많고 털도 많았던 절초가화가 이제 시작을 했어요. 당연히 저도 봤죠. 근데 심지어는 그 이게 되게 많은 채널들에서 하는데 제가 실수로다가 정말 그냥 중국어 자막만 나오는 계정을 결제를 해서 저는 지금 고통 속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걸 보고 이제 한글 자막이 나오는 다른 영상을 또 보면서 복습을 해야 되는 이런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서 아, 차라리 이거를 다시 결제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바쁜 와중에 제가 이것도 챙겨보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챙겨보기 전에는 짤만 봤을 때는 인트로도 되게 AI스럽고 정말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BGM 그거 이제 OST 음악이 너무 침습적으로 막 들어오는 거 침범하는 거죠. 거의 그 음악이 침범하더라고요. 뭐 너무 관광거리게 막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슬로우 편집이라든가 과한 효과음이라든가 효과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사람들이 왜 중도 그러는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본 중도는 진짜 옛날 고리짝적의 보보경심이랑 그다음에 본 게 추곡이었으니까 와, 중도 컬이 왜 이래? 이거는 한국 드라마 수준이야. 정말 연출이며 영상미며 뭐 소리 개연성이며 너무 마음에 들어 막 이러면서 봤는데 그래서 약간 실망할 뻔했지만 그런 이제 사람들의 이제 비웃음과 막 그 비행기 씬에서는 막 뽀로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뽀로로 국위 선양하는구나. 전 세계 사람들이 뽀로로를 알게 되는 거잖아. 땡큐 땡큐 뭐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1, 2화밖에 아직 이제 몰입해서 못 봤지만 그 다음화는 어디선가 다시 결제를 해야 되는데 1, 2화를 봤을 때는 이건 되게 좀 사람들이 너무 억까다. 억까예요, 억까. 왜냐면 굉장히 이 캐릭터 자체로는 굉장히 사연 많은 캐릭터고 근데 그 캐릭터를 장르력이 되게 잘 표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번엔 성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성우님이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근데 무한우의 성우는 무한우 사정의 캐릭터가 있잖아요. 되게 준엄하고 강인하고 그렇지만 뭐 이제 여자애를 만날 때는 되게 다정다감하고 막 너무 병양미가 있어서 지켜주고 싶고 뭐 이런 것들인데 대사가 많이 없으니까 사실은 충분했는데 어 이번에는 그 메이킹 필름을 보시면 알아요. 메이킹 필름 보시면은 장능영이 정말 섬세하게 그 목소리의 강약 톤도 조절하면서 정말로 섬세하게 그 상처받은 어린 이제 날개가 꺾인 어린 새 같은 그런 캐릭터를 되게 연기하는 순간들이 되게 많고 이제 그 여자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와 막 질투와 뭐 여러 가지가 막 섞여서 비아냥거리는 것들도 굉장히 잘 표현해. 귀엽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귀엽죠. 저는 이모님이잖아요. 능력이 이모님. 근데 성우분은 너무 목소리가 모범생 같아요. 모든 순간. 그래서 사람들이 장르역이 연기하는 이 캐릭터의 몰입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장르역 목소리는 너무 비슷해요. 네, 그렇습니다. 장르역 연기 많이 늘고 되게 연기에 대해 진심이거든요. 저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처음에 무한으로 봤을 때는 멋있다 뭐 AI야 만찢남이야 이랬는데 예능을 봤을 땐 좀 깼고 다른 드라마 봤을 때 좀 깼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얘가 원래 공대 오빠였다가 이제 연예인이 되기로 했고 몸을 계속 관리하고 연기에 되게 진심으로다가 자기가 맡은 캐릭터에 굉장히 몰입하려고 하고 진심이더라고요. 그런 성실함. 뭐랄까 저는 제가 나이를 이렇게 먹고 보니까 이제 재능을 넘어서는 건 성실함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성실함 때문에 제가 되게 성실함이 중요하니까 아이들이 성실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저희 판단인 거죠. 그럴 때 굉장히 화를 내거든요. 근데 이런 심리적인 메커니즘이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볼 때에 그냥 표면적으로 이렇게 그냥 평면적으로 보지 않고 그렇게 보면 사실은 미워할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상황이 이랬고 각자의 선택이 이랬고 물론 그 선택이 안타깝고 슬프지만
다측면적인 게 있잖아요. 그 선택의 순간에 저걸 해서 안타깝죠. 예를 들면 이제 등장인물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의 등장인물들은 자, 여기 제가 사실은 영상을 다시 찍은 영상이 있었는데 다시 찍은 이유가 저작권법에 걸려서 영상이 다 삭제. 네네. 저 그런 거 몰라갖고 뭐 그냥 대충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영상이랑 같이 하면 되겠지요 했는데 왜냐면 너무 생생하게 얘기하고 싶었으니까. 근데 그랬더니 막 차단되고 제한되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저작권법 이런 거를 네 이러면 안 되죠. 평상시에 법과 먼 사람인데 그래도 이런 법은 잘 지켜야 저작권법은 너무 소중하죠. 네. 그래서 제가 캡처로 대신하는 주인공이에요. 이 좀 네. 딱 관상을 봤을 때 별로 좋은 관상, 복이 있을 관상은 아니야. 이 여자애는 이제 무릉칭이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생각하고 걔 원수 집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걔랑 약혼을 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지만 얘는 애인이 있고 그 애인을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 애인은 자기 동생에 대한 복수 때문에 얘 인생을 조금 이제 어떻게 데미지를 입히고 싶어서 접근한 아이예요. 딱 봐도 그냥 얘도 애정 결핍같이 생겨서 얼굴이 봐봐요. 관상이 그래. 제가 관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 남자는요. 딱 봐도 애가 비열하고 그냥 좀 못되게 생겼잖아요. 근데 뭐 머리가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비열해 보여. 네. 근데 얘네 사촌 오빠예요. 이종 사촌인지 우종 사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친척입니다. 근데 얘가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은 이 남자애가 이렇게 되게 커다란 극장을 열어서 그 극장을 축하한다고 이제 모두가 모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큰형, 형이에요. 무릉친 위예요. 그리고 어머니 등장이에요. 이제 어머니도 만만치 않게 굉장히 네, 이기적이다라는 말보다는 뭐 본인이 가장 소중한 그게 이기적인가? 그렇고 드디어 이제 우리의 주인공 이제 무릉칭이가 이제 등장했는데 얘가 되게 멋있게 주인공처럼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딱 보자마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너 여기에 네가 네 아버지 군복을 입고 뭐 어떡하니? 너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는데 뭐 이놈의 자식아 이러면서 이제 막 뭐라고 만나자마자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남들 눈치도 안 보여. 왜냐면 얘가 우리 집 애가 아니었으면 좋겠나 봐요. 보통은 미워도 내 새끼면은 그냥 남들 앞에서 쉬쉬하다가 조용히 이 새끼 로 와 이러면서 이렇게 뒤에 가서 이렇게 조져버려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막 되게 많은데도 거기서 그냥 얘한테 면박을 준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로 얘를 굉장히 무시하고 함부로 해요. 이게 네. 어머니란 게 너무 슬프겠죠. 얘도 그게 슬프니까 엇나가는 거죠. 그냥 계속 힘줄 내고 그냥 빈정거리고 상처 있게 하고 싶고 아마 얘가 진짜 원한 건 뭘까 생각해 보면 저는 막 다정함도 아닌 것 같아요. 진심 어린 사과와 후회일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무릉증이라면 좀 되게 캐릭터에 제가 약간 이제 짤들을 되게 많이 봐서 그런지 이 캐릭터에 대한 이렇게 뭐랄까 공감이랄까 약간 연결감이 생겨갖고 되게 안타깝고 슬프더라고요. 좀 애자네요. 비 맞은 아기새 같은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 생긴 것도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막 지켜주고 싶고 막 그렇게 생겨갖고 이 캐릭터에 정말 적합한 배우라는 생각은 들어요. 연출이나 촬영이나 뭐 편집이나 이런 게 좀 엉망똥망이어서 지금 그것 때문에 더 욕을 먹고 있지만 그거와 별개로 장르경이 이 캐릭터를 맡은 건 되게 잘 선택한 거고 그래서 얘가 이 캐릭터에 대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열심히 잘 찍었거든요. 네. 망함은 얘 탓은 아니야. 장능력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근데 어쨌든 네, 이런 캐릭터들이 있고 그 다음 주인공 이제 여자 주인공이에요. 네, 여자 주인공은 사실 3년 전에 죽었다고 왜냐면 총을 맞았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 이후로 생사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얘를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네, 이 몸 등장하게 되는 거죠.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야 얘기가 되겠죠? 네. 이제 이 사람은 누나예요. 무릉칭 누나인데 누나는 이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이제 군인이었으니까 이제 전장을 돌아다니시니까 얘를 보살필 수가 없어서 얘를 다른 이제 친척 집에 할머니 집인가 맡겨갖고서 네, 이 집안에 이제 네 사실 너무 얼굴 갖고 뭐라고 하면 안 되지만 아들들은 너무 준수한데 이
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고 얘는 뒤바뀌었거든요. 무릉칭이와 이씨 그 되게 못된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그 빌런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아들이었는데 이제 이 집안과 무릉 집안이랑 바뀌어서 이 집안에서도 예쁨 받고 그 집안의 그런 가정 폭력을 당하지 않고 잘 컸어요. 이 아까 그 못된 어머니 덕분에. 네. 그런 애라서 뭐 애가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막내 아들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얘가 그 어린 집안에서 이제 어렸을 때 집안에서 바뀌어갖고서 가정폭력을 막 당한단 말이에요. 어머니도 가정폭력을 당하고 아버지가 이제 얘 캐릭터 자체가 막 강인하고 뭐 극악스럽고 뭐 이런 애가 아니니까 아버지가 계속 얘를 얘는 내 자식이 아닌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너무 어디서 딴 데서 애를 낳은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막 어머니도 구박하고 아들도 구박하고 또 어머니는 또 아들 또 구박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된 사연이 있다가 얘가 그래도 잘 컸어요. 이제 중간에 물론 이제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에 가서도 얘가 환영받지 못했어요. 아까 그 표독스러운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 눈빛이 싫었겠죠. 학대받은 아이의 눈빛은 싫잖아요. 근데 내 자식이면은 저는 학대받아서 너무 불쌍해서 그랬을 텐데 이 어머니는 군인이고 명예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말 잘 듣고 잘 크고 내가 잘 가꿔놓은 이 예쁜 자식을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얘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키웠던 거죠. 진짜 자식은 네 학대를 당하거나 말거나 쟤는 내 자식이 아니야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어떻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북성이라는 이곳에 집을 구하고 병원을 개원하게 돼요. 그런데 이 집에 우체통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계속 편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도 뭐 자기 편지 아니니까 그전부터 있던 편지니까 신경 안 썼는데 어느 날 아이들이 종이접기를 하는 걸 보고서 그러면 안 돼! 막 이러면서 아이들 쫓아내면서 이제 편지를 보게 됐는데 편지 예사롭지 않은 거 욕도 막 써 있고 뭐가 봤는데 호기심이 생긴 거죠. 이렇게 운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호기심이 생겨서 막 보다 보니까 이제 답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여자애가 언니를 찾는 건데 내가 새로 이사 와서 그 사람 여기 없다 이러면서 주고받으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둘의 인연이 이어지고 나중에 이 여자애가 이 남자를 찾아오죠. 근데 이 여우 같은 우리 무릉칭이가 막 편지도 되게 예쁘게 쓴단 말이에요. 글씨도 잘 쓰거든요. 이제 예쁘게 글씨도 써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서로 주고받는 얘기들, 편지 주고받는 얘기들이에요. 편지를 많이 주고받아요. 엄청 많이 주고받고 막 편지 받고 신나고 퇴근하면 막 우체통 열어보고 신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서 이, 이 여우 같은 장능력의 이 여자애한테 이렇게 네, 의사 가운 입은 증명사진까지 보내주게 된답니다. 이렇게 이제 네, 거의 뭐 옛날에 하던 거면 펜팔 정도? 네, 저희 펜팔 할 때 이렇게 어린이 잡지나 청소년 잡지 뒤에 외국 애들 주소가 막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이제 이름 예쁜 여자애 뭐 이렇게 해갖고서 펜팔하고 사진도 보내주고 뭐도 보내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펜팔 성공. 네, 그래서 사진까지 보내요. 이렇게 증명사진 찰칵 찍어서 이제 보내줍니다. 막 신났죠. 막 이제 네, 너무 신나게 맨날 편지를 써요. 너무 행복하죠. 이제 그러는데 이제 편지가 끊기는 거예요. 답장이 없어.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래서 이제는 형한테 부탁해서 그 집 찾아가 보고 했더니 그 집이 비어 있고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이제서야 얘가 집도절도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허한 상태로 마음의 집도절도 없는 상태로 얘가 떠돌이 생활을 하던 아이인데 이 집에 가도 이건 내 집이 아니고 저 집도 내 집이 아니고 어디에도 마음 붙일 곳이 없던 아이인데 드디어 마음 붙일 곳 찾았는데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사진 받고 부담스러웠나 이 생각을 할 만도 하겠죠? 하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여자애가 찾아오게 되거든요. 네, 아무튼 이렇게 드라마가 막 진행이 되고 너무 재밌는데 글쎄 이제 다시 3년 후로 이제 현재로 돌아왔는데 글쎄 죽었는 줄 알고 막 그렇게 편지를 주고받고 막 이제 만나서 둘이 좋아하고 사랑하던 여자애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수라고 불러 이러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막 저는 인상을 막 찌푸리면서 저게 서 있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캐릭터였다면 저는 저 자리를 막 자고 나왔을 것 같아요.
네, 암튼 형수라고 불러. 이 이제 인자하고 이 잘생기고 밤톨 깎아놓은 밤톨처럼 어머니의 자랑. 근데 이렇게 생긴 아들이 이렇게 온화하고 다정하면 이거는 전 세계 어머니의 로망일 것 같아요. 요렇게 맨날 나만 안 이뻐해줘 막 이렇게 이런 표정 이런 표정 짓고 막 계속 비아냥거리고 시니컬하게 굴고 막 네 냉소적인 이런 아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키웠으면 둘째가 이러면 너무 귀엽죠. 첫째가 이렇고 둘째가 이래.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어머니는 얘에 대한 애정이 없으시니까 얘가 너무 믿겠죠. 아까 그 주어 바뀐 아들은 아까 이렇게 첫째처럼 네, 둘이 형제다 싶게 이렇게 어머니가 잘 키우셨기 때문에 어머니는 아마 그 아들을 포기할 수가 없으셨겠죠. 아무튼 형수라고 불러. 여기서 이제 일화가 끝나고 2화에서도 둘이 계속 티격태격하는 그런 게 나와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 캐릭터들이 조금 발산되는 게 지금 되게 방영이 많이 됐거든요. 사람들이 밈으로 비웃고 짤로 비웃어도 네, 밈을 만들고 짤로 비웃어도 이거를 집중해서 본다면 장능혁이 이 역할을 얼마나 잘 소화하고 이 드라마가 상처받은 어린아이들이 커서도 이렇게 서로 삐딱하게 굴면서 어른들이 돼서도 각자의 상처를 품고 삐딱하게 계속 굴고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는 굉장히 지고지순한 스타일이라 약간 삐딱 버전의 유진초이랄까요? 미스터 선샤인에 안 해줄 것 같으면서도 결국에는 에스나 씨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선택한. 근데 그건 선택이에요. 걔의 선택. 근데 얘도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삐딱하게 굴면서 이 여자가 망했으면 좋겠고 형도 보호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 적이 있는지, 나를 사랑했는지, 그때 당시 우리가 정말 사랑했는지 이거를 정말 알고 싶을 거예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네 아이 꼬마 뭐 이러면서 이렇게 너 정말 나를 사랑했니 뭐 니 아일러 꼬마인가? 니꺼 아일러마? 니꺼 아일러마? 네, 아직은 제가 중국어가 네, 어디다 뭘 붙여야 될지 조금 헷갈려갖고 네, 너 나를 사랑한 적 있니? 니 아일러 꼬마? 뭐, 니꺼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란만장한 얘기가 진행되는데 제가 공부하고 네, 공부를 두 트랙으로 해야 되고, 네, 서류 작업도 해야 되고, 곧 이제 저기 관공서에서 오는 네, 감사도 맞이해야 돼서 그 서류도 해야 되고, 그런 와중에 열심히 장능력도 감상해야 되고, 듀오링고도 해야 되고, 와, 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체력은 딸리고, 아무튼 그렇지만 열심히 네, 하루하루를 잘 살아보겠습니다. 모두 여러분도 짜이찐!